안녕하세요. 바람영혼 수선실 대표 상담사 흰둥이입니다. 포커페이스 하면서 외도 증거 잡기가 참 힘드시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배우자 바람 증거, 빼박 외도 증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증거들인데요. 외도 증거로 제출을 가장 많이 하는 증거 수집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으로 주고받은 구구절절한 애정 표현이 담긴 카톡 대화나 문자, 주고받은 사진, 외설적인 동영상 등을 아내분의 핸드폰으로 촬영해 놓거나 캡처해 놓은 증거들은 상간녀 소송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치밀한 외도 배우자의 경우 핸드폰에 남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따로 보관해서 저장해 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인터넷을 활용한 저장 공간, 즉 네이버 마이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또는 핸드폰 사진첩 앱에 들어가서 가려진 앨범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대 배우자를 제압 가능하고 비밀번호와 패턴을 아는 경우에는 핸드폰 포렌식 복구를 통해 삭제된 문자라든지 통화 목록, 카톡, 사진첩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륜 커플들은 흔히 당근 마켓 채팅이나 네이버 오픈 채팅, 텔레그램과 같은 티가 나지 않는 앱들을 통해서 몰래 상간자와 대화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사용하는 다른 앱들의 활동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어플 마켓에 들어가서 삭제되거나 설치된 앱 내역의 목록 확인을 통해 성매매 앱이나 만남 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녹음기입니다. 녹음기는 보통 차 안, 방이나 사무실, 가방, 자전거, 두꺼운 외투 등에 설치해 볼 수 있습니다. 초소형 사이즈로 배우자에게 들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보통은 운전석 헤드레스트에 설치하고는 하는데, 차 안에서 동승자와 나눈 대화나 통화한 내역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 안은 비밀스럽게 불륜의 쾌감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사적이고 밀폐된 구조입니다. 즉 이러한 공간에 외도 상대와 같이 있게 되면 다른 때보다 친밀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대화가 은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요. 사람의 본능은 눈에 보이는 차량 내부를 쓸고 닦고 청소할 수 있는 것에 편향되고 집중되어 있지만, 차 안에서 목소리를 아예 내지 않거나 통화를 자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차량 안에서 통화할 확률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동차 블랙박스입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녹화 녹음되어 있고, 데이트하는 장소들 그리고 상간녀가 사는 곳, 불륜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안에 있는 SD 메모리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도 아주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증거 잡을 때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다만 외도 당사자가 의심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에 제 발이 저릴 경우 블랙박스부터 확인해서 메모리 칩을 빼두거나 상간녀를 만날 때마다 메모리 칩을 교체해서 만남을 진행하는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또는 중간중간 메모리 카드를 아예 삭제시켜 놓지요. 블랙박스의 영상을 통해서 상간녀를 집에 데려다 준다거나 모텔이나 숙박업소를 확인할 수 있고, 차 내부에서 벌어지는 대화 음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도 배우자가 삭제했다 하더라도 복구업체를 통해서 삭제된 내역의 복구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컴퓨터. 핸드폰이나 이동식 저장소의 리스크가 커서 들킬 위험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드라이버 등 인터넷에 로그인을 해서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 해놓았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카톡이나 앱에서 데이터를 컴퓨터로 이동시키기 위해 남편이 미리 작업해놨을 경우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내역을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이를 미처 지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외도 배우자가 증거를 숨기려다가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해 어디엔가 증거가 허술하게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다섯 번째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미행하는 방법입니다.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 배우자분이 직접 미행하여 식별 가능한 얼굴이 나오게끔 모텔 출입이나 아파트 출입을 하는 동영상을 확보한다면 빼박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미행 시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직접 미행하여 상간녀의 아파트를 알아낸 경우 우편물이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 등을 통해서 상간녀의 신상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활용해서 더 수월하게 미행할 수 있죠. 빼박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업체를 통해서 미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탐정업체 미행은 신용정보법 규정의 개정으로 미행 탐정업체를 통한 증거 수집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24시간으로 남편을 따라붙는데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미행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증거자료 제출 시 업체 사용을 밝히기 꺼린다면 아내분이 직접 촬영하였다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인터넷에서 소개하는 흥신소들은 사기가 많고, 미행하러 나갔다고 하고 나가지 않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너무 저렴한 가격인 경우 사기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간자의 자백 진술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외도 정황 증거가 잡혔다면 상간자가 바람을 인정하는 각서나 녹음된 대화 내용은 빼박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운이 좋게 상간자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아내를 협박하기 위해서 본인의 귀책 사유와 잘못들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아내분께서는 상간자와의 대화를 녹음을 해서 증거자료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분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도 배우자한테 각서를 받는 게 증거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편에게서 받은 불륜사실 확인서나 녹음은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정황 증거로 참작됩니다. 7번째,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 법원을 통해서 모텔이나 상간녀 아파트에 방문한 출입 CCTV 또는 예약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개는 2에서 4주 정도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지라 증거보전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숙박업소에 아직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단기간 내에 내용이 지워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도 하고, 모텔 주인들은 이러한 요구들이 번거롭기에 보여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호텔인 경우 법무팀이 있어서 빠르게 CCTV 확인이 가능하지만 중소규모 숙박업소에 확인을 받기는 어려운데요. 증거보전 신청 시 비용이 100만 원 이상 드는 편을 감안한다면 발품과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 효과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면서 민사재판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사용 가능하나 형사에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최대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로 성병 감염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고, 복제폰 스파이 앱으로 실시간으로 녹음, 문자, 사진 등을 확인 가능한 불법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후속편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비용이나 에너지 소모가 큰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방법들을 차근차근 해본 뒤에 단계별로 증거를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증거 또한 상간자 소송의 증거로 제출 가능한데요. 이런 이유로 형사 부분에서 벌금형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에 그냥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내담자의 외도 상황에 따라 가지각색으로 증거 잡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세한 외도 증거 수집 방법은 카페의 연락번호나 카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외도 증거를 잡아나가시는데 같이 동행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흰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